자, 이번 시간은 이어서 행정강제죠. 191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우리 행정대집행, 행정상 강제집행 중에서도 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이 주로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대집행의 요건, 그 다음에 주체 모두 잘 알아두셔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151페이지 01번 대집행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주택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서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 대집행을 실시한 경우 그 비용은 민사소송 절차에 의한다. 틀렸죠? 왜냐하면 여기 대한주택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서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았다고 한다면 이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 공무수탁 4인이 되는 것이죠. 공무수탁 4인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공법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절차가 아니라 바로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행정대집행 절차에 한다면 그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서 징수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민사소송 절차가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입니다. 네, 행정대집행 절차면 이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해설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1번만 한번 볼까요? 토지 건물의 인도 의무. 우리가 인도 의무로 나올 수도 있지만 명도 의무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체성이 없으므로, 즉 비대체적 자기 의무예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의무이다. 맞습니다. 대체적 자기 의무예죠. 이거 잘 나와요. 이 지문은 늘 맞는 지문, 틀린 지문도 잘 나옵니다. 두 번째, 일장의 문서로 이법 건축물이 자진 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소정 기한 내에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대집행할 것을 계고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꼭 한 장의 문서, 한 장의 계고장에 의해서 이렇게 철거 명령과 동시에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대집행 계고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장의 계고장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철거 명령과 함께 이렇게 계고를 할 수 있다. 이 지문도 늘 맞는 지문, 틀린 지문 잘 나와요. 네 번째, 위법한 건물의 공유자 1인에 대한 계고 처벌은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공유자 전부에 대해서 계고 처벌을 해야 돼요. 자, 1번 봤고요. 정답 3번이죠. 자, 이어서 2번 문항 봐볼게요. 자, 행정의 실성 확보 수단입니다. 옳은 것이에요. 옳은 것. 자, 지문을 보면 2번 문항이 맞아요.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이죠. 이행강제금 가장 대표적인 건데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맞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집행벌이라고 하는데 금전벌과 관계된 것은 모두 간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 수단입니다. 요거와 관련돼서 좀 더 설명드리면 부연 설명을 하면 행정상 강제 집행의 수단 대집행,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또는 집행벌, 그 다음에 직접강제, 강제징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행강제금 또는 집행벌만 빼고 나머지는 직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행강제금은 이때 간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거 빠져 직으로 고치면 틀립니다.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은 당연무이다. 맞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과징금이죠. 과징금과 이때 이행강제금은 구분하셔야 돼요. 이행강제금은 일신전속적 성질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의무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의무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행강제금은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징금은 일신전속적 의무의 성질의 의무가 아니니까 이때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별 꼭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 잘 나와요. 과징금은 상속된다, 안 된다? 이거 상속돼요. 예, 상속됩니다. 왜? 일신전속적 의무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계속 나오는 지문입니다. 네, 상속돼요. 요거하고 혼동 오시면 안 됩니다. 자, 1번 문항 봐볼까요? 틀린 지문. 행정상 강제 집행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민사상 강제 집행은 인정된다? 틀렸죠. 안 되죠. 공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민사상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민사상 강제 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안 돼요. 반대인 경우도 사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이때 바로 행정상 강제 집행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건 반대의 경우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틀렸어요. 인정된다? 틀렸어요. 자, 3번 문항. 이행강제금은 형벌과 병과될 경우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한다. 틀렸어요.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강제집행이 수단이죠. 그 다음에 형벌 또는 행정형벌은 여러분들 행정형벌. 자, 우리 형벌은 행정형벌이 되겠죠. 우리 행정법상. 그러면 행정벌과 행정상 강제집행은 전혀 성질이 다르고 그 법적 근거도 다르기 때문에 이때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병과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3번 틀렸죠? 4번 문항.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만 부과될 수 있을 뿐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는 부과될 수 없다.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온 질문이에요. 이것도 지금 현재 1번, 2번, 3번, 4번 문항 늘 반복되고 있죠. 자, 이행강제금은 여러분들 보통 전통적인 견해에 의한다면 비대체적 자기의무 또는 수인의무에 부과하는 것이 그죠? 이행강제금이다 라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예요.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전통적 견해한다면 대체적 자기의무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이 가능하지 이행강제금이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 판례는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것은 법 정책의 문제다. 이건 법 정책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비대체적 자기의무 뿐만 아니라 우리 건축법은 대체적 자기의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뿐만 아니라 판례는 긍정해요. 긍정하고 우리 건축법이 이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요. 중요해요. 이것이 뭐다? 합헌이다. 우리 판례는 왜 합헌이냐? 이건 법 정책적인 문제다.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을 할 것인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인지는 행정 정책의 문제다. 예, 행정 정책적 문제다. 자, 됐죠? 이렇게 간단히 놓으시면 돼요. 계속 반복되는 거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사실 현재도 나오고 2018년도에도 나오고 그 전에도 나왔고 2015년에도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192페이지의 03번을 보도록 하죠. 자, 옳지 않은 것이죠. 네, 옳지 않은 것입니다. 강제 징수에 대해서도 종종 출제되죠. 옳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1번이 그 정답인데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서 압류재산의 매각이죠. 매각은 공매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수의계약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자, 원칙이 공매예요. 원칙이 공매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도 가능해요. 우리 교재 지금 이론을 다 했죠. 해서는 안 된다. 틀렸습니다. 압류재산의 매각, 이것은 이 공매죠. 이 공매의 법적 성질이 뭐다? 공법상 대리. 행정행위로서의 공법상 대리예요. 꼭 아셔야 돼요. 근데 대신 이 공매는 공법상 대리니까 처분성 인정되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
항고송이 대상으로 할 수 있죠. 하지만 공매 결정 있죠? 공매 결정. 이때 그 행정기관 내부에서 하는 공매 결정 같은 경우는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니까 처분성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공매 결정의 통지는 사실 행위에 불과하니까 처분성이 없어요. 요거와 관련해서도 좀 계속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법상 대리의 행정행위에서 형성적 행위에서 이 대리행위로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번 문항 봐볼까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질문도 이미 2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자산공사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자, 이렇게 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로 된다면 틀려요. 예. 처분 때 비록 이렇게 이 공매를 대항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행정상 강제징수에서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처분의 주체가 누구냐 할 때 세무서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 03번이죠. 그러니까 교재 좀 같이 좀 봐주세요. 교재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면 여기 좀 빠르게 한번 내용 보시고 이제 교재에 그 지문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의 답이 1번이고 2번 맞아요.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과세관청이 압류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중 하나에 대한 결정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자, 행정심판 전취주의 필수적 전취주의를 찾는 게 국세기본법에 있죠. 국세기본법에 있고 이때 특별행정심판으로서 이 국세기본법상 행정심판이에요. 행정심판이니까 특별행정심판이에요. 이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만 거치면 돼요. 법조문에 있습니다. 이 조문이 있어요. 이것도 최근에 3, 4년 전에 나왔고요. 필수적 전치주의 꼭 알아두셔야죠. 도로교통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 거쳐야 돼요. 도로교통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필수적 전치주의예요. 행정심판, 도로교통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세요. 네 번째,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그렇죠? 공매의 통지 안 돼요. 공매 결정의 통지, 공매 결정 안 됩니다. 공매만 돼요.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지문을 이렇게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193페이지 04번 봐보세요. 요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2016년도 지방직급 국어 문제인데 자, 1번이 정답이고 옳지 않은 것입니다.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이게 뭐예요? 처분이라는 거죠. 행정행위 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나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 처분이 이 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아닙니다. 이 공매처분은 대리죠? 이 대리를 갖다가 취소하는 거죠. 그죠? 이때 그 취소 처분이 이 법을 들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이죠. 예. 일단 그 공매에 대해서 내가 경락을 받았다 하면 소유자가 난데 이 공매가 공매 절차라든지 그 기타 이유로 해서 이 취소되면 내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공매 처분에 의해서 취득되는 나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니까 이때 소유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 틀렸습니다. 자, 이어서 2번, 3번, 4는 맞는데 2번 볼까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자, 일반 음식점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영업신고 나오네요. 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는 그 영업신고를 한 당의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거. 이것도 지문이 반복 출제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 요건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의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신고가 하자의 시유 사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최근에 와서 좀 반복해서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할 수 있다면 틀려요. 세 번째, 과세관청이 체납자 등에 의한 공매통지 나오네요.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서 진행되는 공매 절차에서 체납자 등이 권리 내지 재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요.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 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 처분을 하였다. 이었다 빠졌네요.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매 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닌 뭐예요? 이 절차상의 하자. 보통 판례는 원칙적으로 취소로 봐요. 예, 무효가 아닙니다. 무효가 아닌 뭐예요? 무효가 아니다. 그렇죠? 무효가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맞는 건데 아닌데 이때는 취소가 됩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경미한 절차상의 하자 있죠? 이건 판례가 대부분 취소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해놓으세요. 예. 절차상의 요건, 절차상 하자죠. 네 번째,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적 압박을 주어 장래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행정상 간접적인, 이게 중요하죠. 직자로 바꾸면 좀 틀려요, 이거. 이행강제금. 그죠? 이거 직자로 바꾸면 마음은 급하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죠. 간접적인 강제 집행 수단이 하나로서 반복적으로 부과되더라도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여러분들 법적 성질이 뭡니까? 이거 뭐죠? 여러분들 행정행위예요. 이 법적 성질은 행정행위예요. 맞죠? 이 처분이란 말이에요. 형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법적 성질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 성질을 늘 강조하니까요.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한다더라도 이렇게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건축법에 의한다면 100분의 20법 내에서 연 2회로 제한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행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 또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적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4번도 풀어봤어요. 이렇게. 자, 이어서 195번에, 그죠? 193페이지 05번이에요.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옳은 것이네요. 자, 옳은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옳은 것이죠. 동그라미. 2번이 이제 그 정답인데, 2번 먼저 봐볼게요. 행정 대집행을 함에 있어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당행의 급속한 실시를 위하여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계고 및 통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이런 경우 우리 계고 및 통지의 생략 가능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법조문 정리가 중요합니다. 자, 1번 문항 봐볼까요? 법령에 의해서 행정 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따로 민사성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차익을 할 수 있어 없어요.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민사상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인정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3번 문항 볼까요? 체납자에 대한 공매 통지. 너네요. 공매 통지. 체납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당돼야 안 돼요. 이거 이제 행정기관 내부죠. 내부의 결정 문제니까요. 내부 행위의 것이니까 해당되지 않아요. 들렸죠? 공매 통지, 우리 공매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공매 통지, 공매 결정은 내부적 행위고 공매 결정이 통지 있죠. 이것은 사실 행위 불가예요. 사실 행위에 불과해서 처분성이 부정되죠. 앞에서 이미 다 봤던 문제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행정법이 이제 해볼 만한 거죠. 이건 사실 행위에 불과해요. 네 번째, 사망한 건축주에 대해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그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왜냐면 앞에서 배웠듯이 이행강제금은 일심전속적 의무이어서요. 이렇게 상속이 안 됩니다. 의무자 이외에는 그죠? 의무를 지울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일심전속적 의무. 의무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의무를 지울 수 없는 일심전속적 의무이기 때문에 승계 안 되죠. 그래 어때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알 것 같죠? 이렇게 반복해서 지문을 통해서 익히셔야 합니다. 05번 정답 2번. 자, 이어서 196번, 155페이지 8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인데, 정답은 1번이에요. 판례에 의하면 용도 위반 부분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할 것. 이 부분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비대체적 자기 의무예요. 여러분들 비대체적 자기 의무는 그죠? 요겁니다. 이것은 이제 직접 강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행정 대집행의 대상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정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고 처분 적법하다 틀린 거예요. 자, 2번 문항 봐보시죠. 토지나 가학동의 인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대체적 자기 의무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행정 대집행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그 다음에 3번 봐보세요. 판례에 의하면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계고하지 않고, 요 지문도 좀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판례에 의하면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계고하지 않고 행한 행정대집행은 적법 절차에 위반된 위법한 처분으로 본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취소가 되겠죠. 자, 네 번째. 반복된 계고의 경우는 1차 계고가 처분성을 갖습니다. 1차 계고만 갖죠. 2차, 3차의 계고 처분은 대집행 기한이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독립한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도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196번 같이 계속 반복되는 지문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 부분을 지문을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197번 봐볼게요. 197번. 196페이지 09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좀 참고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동영상은 빠르게 좀 보고요. 책 지문, 우리 그 책에 나와 있는 지문을 갖다 계속 익히셔야 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2번 문항 봐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이 문제는 표본적인 문제인데 2010년도까지 문제죠. 근데 지금도 이게 이제 지문이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인데 2번 문항. 판례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한 불이행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 자기 의무의
이행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틀렸죠? 여러분들, 우리 전통적인 개념은 이행강제금은 비대치적 자기 의무나 이 수인 의무에 대해서만 이렇게 부과할 수 있고요. 이게 전통적 개념이에요. 근데 판례는 어때요? 판례는 이때 판례는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봐요. 더구나 우리 그 건축법 실정법인 건축법은 이때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막설상 다툼이 있었는데 우리 그 판례는 이에 대해서 합헌으로 보고 있어요. 합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정될 수 없다 해서 틀린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의 정책 문제다.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할 것인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인지는 이렇게 법 정책의 문제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도 합헌이다 라고 봅니다. 자, 이어서 옳은 것인데 1번 문항 봐볼까요? 이행강제금은 처벌이 아니므로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죠? 이거 이행강제금은 이거 행정행위예요.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집행벌하면 혹시 행정벌로 혼동될 염려가 있어서 집행벌보다는 이행강제금이라는 용어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현행법도 이행강제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한다. 맞습니다. 예, 맞아요. 이행강제금에 대한 일반법 없어요. 각 계열법, 즉 건축법과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었을 때 인정됩니다. 자, 네 번째, 판례에 의하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일신 전속적인 성질로 본다. 맞죠? 계속 반복되네요. 어때요? 2010년도 거죠. 2015년, 16년도 나와요. 또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자, 이어서 198번 보도록 하죠. 198번. 다음 중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옳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이제 2번이 틀려요. 건물이 소유자에게 위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대집행 개고 처분은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발송한 2차, 3차 개고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됩니까? 틀렸죠. 요게 어때요? 이게 2017년도 나오죠. 예. 이거 이제 2017년에도 나왔습니다. 틀렸죠. 1차 개고 처분만 처분성 인정돼요. 여러분들 국세징수법상 독촉도 마찬가지예요. 1차 독촉, 2차 독촉, 3차 독촉 있죠? 1차 독촉만 이렇게 처분성 인정됩니다. 받으시고. 자, 그러면 1번 봐보세요. 토지 건물의 인도 의무는 대집행위 대상이 되는 의무가 아니다. 맞죠? 그럼 비대치적 자기 의무에서 직접 강제의 대상이 됩니다. 3번 문항. 제3자 집행에서 행정청과 제3자 간의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맞죠? 이거 중요합니다. 행정집행에서 사법상 계약이다.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죠. 뭐라고요? 사법상 도급계약이다. 예, 도급계약. 민법, 사법인 민법에 나와 있죠. 그래서 사법상 도급계약이다. 사법상 계약이다. 맞는 지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행정대집행 보시면 절차, 개통실비죠. 이 실행행위. 우리 공무원이 무슨 힘이 있어서 공무원들에서 그 무허가 건축물 등을 철회하겠습니까? 철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이렇게 어깨를 치죠. 힘센 사람들 있죠. 거기다 돈을 주고 맡기고 강제 철거하고 나서 그 비용을 갖다가 비용증서를 의무자에게 부과합니다. 이 비용증서는 급부함형이에요. 행정행위예요. 여기 하자가 있으면 처분성 인정되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네 번째 보시면 상당한 의무 이행 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대집행 개고 처분 후에 대집행
영장 빠졌네요. 대집행 영장으로서 대집행의 시기를 늦춘 경우에도 그 계고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이것도 많이 나오죠. 상당한 의무 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채 대집행 계고 처분 후에 대집행 영장으로서 대집행의 시기를 늦춘 경우에도 그 계고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맞죠? 다섯 번째,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금지 규정으로부터 자기 의무 명령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이거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 부작위 의무는 행정 대집행이 대상이 되는 의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것은 행정 대집행이 대상이 되잖아요. 이게 행정 대집행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 대집행 대상이 되는 의무가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부작위 의무는 어떻게 그 행정 대집행 대상이 되는 의무가 되는가? 이거는 자기 의무로 전환시켜야 돼요. 이렇게 자기 의무로 전환시켜야 돼요. 전환시켜서 이때 법률이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으면 이때 행정대집행위 대상이 이때 비로소 드는 거예요. 이거 계속 정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쭉 빼서 나옵니다. 2010년도 서울시 국문제인데 아주 좋은 문제예요. 이런 표본적인 문제가 지금도 변형해서 지문을 길게 했다, 짧게 했다 이렇게 줄여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9번 봐볼까요? 네, 198페이지에 12번이에요. 자, 여러분들 10개년도 문제를 풀고 가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문제를 갖다가 시험을 갖다가 이제 보기 위해서는 700문제에서 1000문제를 문제를 풀고 가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학생들이 문제 1000문제만 풀면 된다 해서 1000문제만 풀고 갑니다. 기본이는 않고 문제만 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위험해요. 정말 위험합니다. 유행이도 그때 한 번만 딱 이렇게 그 출제 경영에 맞아서 그렇게 한번 통과할 수도 있겠지만 확률이 매우 낮아요. 각 과목당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출제의 난이도가 높고 낮고 난이도 조정 들어가고 문제를 갖다가 3, 4년마다 바꿔서 냅니다. 또 다음에 또 특정 과목을 갖다가 뭐 행정법 예를 들면 난이도 조정 들어간다면 이때 문제가 완전히 좀 바뀌어요. 많이 바뀝니다. 기본 이론을 안고서 뭐 문제만 푼다. 굉장히 위험해요. 자, 이거 참고하시고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자, 옳은 것 동그라미 표시하죠. 4번만 한번 보세요. 이행 강제금 납부 의무는 일신 전속적 성질이 것이므로 상속인 등에게 승계될 수 없다. 이게 맞는 질문이죠. 계속 반복되고 있죠. 과징금과 비교해서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1번 문항 보세요. 과세원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하는 공면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틀렸죠. 이 공면은 제가 분명히 행정행위, 행정처분으로 봤죠. 공법상 대리예요. 그래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치는 거예요. 2번 문항. 자, 가상금과 중가상금은 행정상의 지제로서 그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부과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 2번. 자, 옳은 것은 4번이죠. 잠깐 여러분들 판례를 보고 하죠. 왜냐하면 2번 문항이 최근에 또 나와서 이 판례 내용을 갖다가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12번, 198페이지 12번에 이제 그 2번 문항 봐보세요. 판례 좀 보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소종이 가상금 및 중가상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보았으며, 자, 그러면 요에 대한 설명은 좀 가상금과 중가상금에 대한 설명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러분들 요거는 가산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가산세와 가산금을 구분해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법조문 문제를 좀 내게 되면 그죠? 또 이와 관련된 판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수단, 행정의 실성 확보수단 중에서 행정상 강제 집행과 행정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수단으로서 금전상 제재로서 가상금, 가산세를 분명히 그 개념은 중요하니까 꼭 제가 이 숙지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이제 여기 나왔는데 다시 한번 그 해설을 봐보세요.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소정의 가상금 및 중가상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보았으며 납세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과할 수 없다고 봤다. 요 설명은 가산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는 가산세에 대한 설명이라서 틀린 거예요. 그죠? 이 가산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걸 좀 잘 해놓으셔야 돼요. 꼭 여러분들 그 개념이 혼동되니까 이렇게 좀 해놓은 거니까요.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잘 나오는 것이 이 가산세와 관련해서 시험에서 나오는 건 요거하고 가산세는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가산세는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요 지문이 잘 나와요.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산세 꼭 해놓으시고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고의과실 없어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매우 중요해서 이걸 좀 암기를 해주세요.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3번 문항. 이행강제금 부가처분을 받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은 사실행위인 통지로서 항고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틀렸어요. 제가 분명히 이행강제금 부가처분, 이행강제금 자체가 법적 통지 뭐라고 해요? 행정처분, 행정이에요. 이거 부가처분을 받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이죠. 자, 이때 납부 독촉. 자, 사실행위인 통지로서 항고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의사의 통지예요. 이 독촉은 의사의 통지입니다. 처분성 인정돼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 이게 또 하나의 중수처분이죠. 이 중수처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자체도 처분성 인정됩니다. 이거 틀린 거예요. 의사의 통지입니다. 의사의 통지. 여러분들 그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확인, 공중, 통지 수리가 있죠. 제가 통지에서 분명히 이때 통지면 의사의 통지가 있죠. 의사의 통지가 있고 사실 통지가 있어요. 의사의 통지 예로서 분명히 제가 계고와 독촉을 설명드렸죠. 거기에서 요걸 이렇게 계속 그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준법률 행위정 중에서 준법률 행위정은 행정행위예요. 처분서 인정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199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마지막 이번 시간 문제인데 198페이지 13번 문제 봐보세요. 밑에. 자,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자, 1번 문항이죠. 1번 문항. 자, 행정 주체와 사인 사이 건축 도급 계약에 있어서 사인이 의무 불이행을 한다고 하여도 행정 대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 주체와 사인 사이 건축 도급 계약은 뭐야, 이거? 이 사법상 계약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행정상 법률 관계를 배우셨습니다. 행정상 법률 관계는 크게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로 나눠지죠. 공법 관계는 다시 한번 권력 관계와 관리 관계가 있고, 자, 사법 관계는
다른 말로 국고관계라고 해요. 사법관계는 국고관계라고 또 하고, 또 협의 사법관계, 협의 국고관계가 있고요. 행정사법관계가 있어요. 이때 분명히 제가 각각의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다 암기해 주십사 말씀드렸어요. 특히 여러분들 광의 사법상 광의로서 사법관계는 말씀드렸듯이 협의 사법관계와 행정 사법관계로 나눠집니다. 이때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비록 행정 주체가 행하는 행위는 공법관계에 의한 행위 형식이 원칙이지만 사법관계에 의해서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정 주체가 공법관계를 이용하면 행정소송으로, 사법관계를 이용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 협의 사법관계, 협의 도급관계 요걸 배우셨어요. 이거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그죠? 이것은 행정 대집행이 허용되지 않죠. 그러니까 민사상 강제 집행으로 가야 돼요. 민사상 강제 집행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했고 1번이 맞아요. 2, 3, 4를 봐볼까요? 이제 15년도 문제죠. 자, 부작위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그 위반 결과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자기 의무의 명령권은 부작위 의무의 근거는 금지 규정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도출됩니까? 아니죠. 자기 의무 명령권은 별개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별개의 법적 근거, 법률의 근거, 그죠? 근거를 요합니다. 부작위 의무로부터 당연히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별개의 법률의 근거, 법률의 의무가 있어야 돼요. 부작위 의무 같은 경우는 그래서 행정대집행에서요. 이 부작위 의무는 행정대집행이 대상이 되는 의무는 아니지만 이와 같이 별개의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자기 의무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명령권이 인정되면 이때 대시적 자기 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작위 의무는 이와 같이 자기 의무 명령권이 별개의 법률의 근거가 있어서 대시적 자기 의무로 전환시킨 후에 행정대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건축법에 뭐가 있어요? 건축법에 이제 철거 명령이 있어요. 철거 명령은 어때요? 여러분들 그 건축법에 철거 명령이 있어요. 이것은 하명이에요. 자기 하명이에요. 먼저 여러분들 볼게요. 건축법은요.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건축허가 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건축물을 신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부작위 의무를 갖다가 부작위 하명에서 부작위 의무를 부과해놨어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법상 부작위 의무를 위반했어요. 즉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건축허가 처분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렇게 불법 건축물을 신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행정청은요, 이 부작위 의무 위반자, 즉 갑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갑에 대해서 부작위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서 뭐로 해요? 건축법에 철거 명령이 규정되어 있어요. 오케이? 부작위 의무를 갖다가 의무 위반을 통해서 건축물을 갖다가 착출했죠. 만들어놨죠. 그러면 이 부작위 의무 위반에 대해서 자기 의무로 전환시키는 철거 명령이라는 하명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이거. 자기 의무 명령권, 철거 명령권이에요. 그래서 행정청이 철거 명령입니다. 당신 그 건축법에 지금 밑장, 허가 신청도 않고 불법 건축물 신축이 있습니다. 부작위 의무 위반이에요. 그러니 철거하시오 이렇게 이제 라고 해서 건축법 자체의 철거 명령이라는 하명, 자기 의무 명령권이죠. 그걸 부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철거 명령을 합니다. 그래도 또 안 내? 이때 행정 대집행에 의한 대집행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부작위 의무 위반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꼭 해놓으셔야 돼요. 철거 명령이 건축법에 돼 있죠. 일반적으로 도출된다. 아닙니다. 부작위 의무의 근거법엔 건축법상 부작위 의무의 근거인 금지 규정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대집행을 하여야 하며
자, 대집행 권한을 발동할지에 대해서 행정청의 재량은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행정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 하더라도 대집행을 실행할 것인지 대집행 권한을 발동할 것인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일반적 기내요. 틀렸어요. 4번 문항. 대집행을 위한 계고가 동일한 내용으로 수에 반복된 경우에는 최후에 행해진 계고가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틀렸죠? 제1차 계고만 계고성 인정돼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것으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